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장편 영화를 하고 싶은 우리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설명 안 해요? 설명을 해야지. 배준현입니다. 제가 애도의 기간을 보내다가 네. 다시 돌아왔더니 약간 슬픔을 컨셉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인생의 애드립 우리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물 자국 닦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김 선생입니다. 네. 저는 바엔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네. 어제까지 애도의 기간을 가지고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아쉬움을 표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네. 그의 빈자리를 두고 어떻게 그러면 좀 알차게 꾸릴 것이냐. 뭐 내부적으로 이제 논의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요.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한두 주 정도는 저희가 이런저런 것들을 막 시도를 해보는 요런 기간을 좀 가지면 어떻겠느냐. 사실 저희가 고민이 많아요. 데이브 니어가 김프로쇼에 차지했던 포지션이나 캐릭터나 굉장히 크거든요. 네. 쉽게 대체하기가 힘든 자리인데 이게 과연 대체가 될까. 그래서 방송을 이제 포맷이나 또 게스트들을 네네. 앞으로 한 2주 정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게스트분도 새로운 분으로 모시고 포맷도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네. 하면서 데이브 니어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포맷과 동일한 스타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고 네. 다른 캐릭터나 다른 배열의 방식으로 방송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2주 정도는 테스트를 해볼 테니까 네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같이 모니터링을 해주세요. 이건 좋다, 이건 별로다. 이렇게 발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만 데이브 니어를 다시 데리고 와라. 요건 힘들어. 그거 말고 딴 것만. 네. 그래서 게스트를 계속해서 저희가 새로운 분으로 모시려고 해요. 엄선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분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야. 어떤 분이 나오실지 굉장히 기대해 주시고 네. 그 한 분 한 분마다 의견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고정이냐 아니면 퇴출이냐를 그때그때 정해서 게스트분들께 통보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예. 별론데, 뭐 괜찮아요. 이것보다 오히려 냉정한. 이거 그만해라. 네. 요 컨셉은 버려라. 이게 훨씬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런 걸로.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 댓글에 이제 그런 거 남겨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너무 매몰차게 왜 안 잡냐. 근데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방송할 때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뭐,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잡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제 아티스트고, 본업이 이제 음악 하시는 일에 좀 집중을 하시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네. 또 저희가 본인의 의사가 되게 굳건하셨어요. 그래도 좀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얘기했는데, 네. 의사가 분명하셔서 네.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의사를 또 존중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세레모니를 했던 것이고, 네. 섭섭하고 이런 마음 잘 표현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 네. 데이브 니어가 또 곧 또 콘서트를 또 하실 생각이신 것 같으니까. 그렇죠. 페북에 쓰셨더라고요. 네. 네네. 하여튼 많이들 또 응원해주시고, 직접 찾아가가지고 또 반응도 해주시고, 수줍어 하시면서 좋아하시거든요. 네, 반응해드려. 근데 저는 이 수줍어 하시던 분들이 니어 위크 동안 그래도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이렇게 토로하시는 이 장이 마련된 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데이브 니어랑 같이 녹음하는 게 공개 방송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이제 갑작스레, 어떡하지? 니어 형이 없어? 이제 이러면서 약간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렇게 헛헛한 마음을 이제 데이브 니어의 공연이나, 네. 그의 음악으로 이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길게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저희가 대대적인 개편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파일럿으로 시도도 해보고 네네. 뭐 의견도 받고 네. 뭐 그런 기간으로 조금 가질 테니까 뭐 자유롭게 의견도 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게스트에 주목해 주세요. 네.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모시고 있거든요. 진짜? 이거 애드립인 거 아니야? 네. 자, 그래서 시시콜콜 시네톡 오늘은 이제 영화 얘기하는 날이니까요. 네.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투 제이 스텔라 님께서
지난 공개 방송은 망고인지 어딘지에서 주최하는 것이고 자몽입니다. 자몽입니다. 망고 아닙니다. 좌석도 20여 명 정도라 하셔서 남의 집 초대에 우리 식구가 다 가면 민폐가 될 듯해서 안 갔는데 김프로님 섭섭하셨군요. 미어 터지게 해드릴 걸. 섭섭하진 않았어요. 제가 뭐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네. 섭섭하면 하다고 얘기하지. 그렇죠. 서한맨님, 덩케르크 봤습니다. 포위당한 채 멘붕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보며 96년 젊은 날에 연세대에서 포위되어 수십 대 헬기와 수만 명 병력에 쫓겨다니던 기억이 유유. 제가 아마도 덩케르크를 가장 독특하게 감상했을 듯하네요. 96년도에 대대적인 시위를 하시다가 그러셨던 분이었나봐요. 네. 오히려 그러면 다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이렇게 보면 택시 운전수 보시면 그 매캐한 채로 탄다는 게 오히려 더 리얼하실 겁니다. 기억이 더 남을 수도 있겠다. 네. 저는 언론네님 더위도 식힐 겸 덩케르크 혼자 덩그러니 보고 왔네요. 딱히 인상적이진 않았고 기억나는 장면은 누텔라 잼 같은 거 묻혀진 맨식빵 허겁지 먹는 장면 정도. 극장 나오면서 나지막히 한마디 중얼거렸어요. 에이 식빵.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김프로쇼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저도 갑자기 커피보다 차를 마시고 싶어진 영화이기도 했어요. 덩케르크. 야, 영국인들. 자, 그리고 소 딜리샤스 님께서 구남도 두 줄 평을 올려주셨네요. 류승환도 억지 감동을 짜는구나. 그냥 냅다 상업성을 향해 질주하는 중구난방의 스토리. 이야. 네. 요거 이따 좀 오락가이를 해봐야겠네요. 네, 빨리 외우세요. 네. 루즈삭스님, 구남도 하실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알았지? 냉정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CJ 독과점 문제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영화관의 이런 행태가 결국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시도를 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뭐 이것도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요. 좀 이따 이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네.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까요? 일상의 편니님께서 영화 어디에서 주로 보세요? 전 목요일 극장 스케줄을 체크할 만큼 극장에서 보는 걸 좋아합니다. 개봉 한 첫 주에 봐야 고민 없이 흔들림 없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극장에서 보고 좋았던 영화는 한 번 더 보거나 다운받아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디서 보십니까? 정해져 있어요? 주로 집 가까운 극장을 주로 이용하죠. 아니면 일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거기서 가까운 영화 시간 되는데 딱 가가지고 보고. 시간에 따라서. 그쵸. 따라서. 네. 배 감독님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저희 시작 중이라 환불이 안 됩니다. 빨리 주세요. 하는 거를 많이 이제 익숙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 네. 롯데? 황대리네 회사가 아니야. 롯데? 네. 엘사. 네, 엘사. 엘사가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깝더라고요. 롯데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CGV 갑니다. 메가박스가 사실은 더 목동이 넓기는 한데 CGV 갑니다. 전 왜? CGV 여의도로 가요. 거기가 굳이 커서 그 그런가? 이유는? 관이 제일 많고 관이 제일 많다. 집에서 이제 가깝고 집에서 이제 제가 집이 목동이니까 목동 CGV 아니면 붙어 있거든요. 목동 CGV하고 메가박스는. 네. 근데 여의도가 이제 지어진 지가 그래도 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관도 많고 그리고 거기는 뭐 아이맥스는 없지만 네. 이 뭐 스크린 X 네. 뭐 4D 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영화 골라보기도 하고. 저도 시간 맞으면은 보는데 이게 시간 맞으면서 가까운 데를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상영관이 제일 많은 게 CGV라서 CGV CGV를 주로 많이 맞죠. 가게 되긴 해요. 제가 늘상 그 메가박스 사람들 만나면 얘기하는데 애플리케이션 너무 불편해.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이게 한 번 쓰다가 이제 저 영화를 많이 보니까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게 별 얼마 안 되는데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못 가겠어 이제 다른 데를. 못 그럴 가지. 수 있지. CGV에서 많이 쌓여가지고 맞아. 못 가. 네, 완전 VVIP거든 지금. 딴 데 못 가겠어. 나도 CJ 원카드로 포인트 적립되는데 난 왜 롯데를 가지?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뭐 협찬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메가박스 직원이 있긴 하지만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냉정합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희. 네. 네. 그래서 MX관을 아직도 안 가봤어. 한번 가볼 법도 한데 그러게. 가까운 데 없어요 MX관이.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파일럿으로 새로운 코너를 한 2개 정도 해볼까 해요. 배 감독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네. 영화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둥. 네. 영화 팟캐스트가 아니라 시사 팟캐스트 같다는 둥.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영화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들어보시고 솔직하게 올려주십시오. 네. 포맷은 아직 공개하시지 않고.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둘이 하는데 뭘 대단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영화를 소개할 건데요. 네. 영화를 뭐 추천 영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데 너무 거창하고 저희가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동진 씨 같은 평론가가 될 생각이 정말 이만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품평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안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그러면 그냥 좋아하는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막 설명을 하면 좋겠다. 김 선생님도 한번 하셨어요. 우리 뭐예요? 주성치 얘기 아무도 안 끊으니까 밤새 할 판이었잖아. 2부 하자 그러고 막. 그렇지. 그런 거는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막 수다 떨듯이 얘기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추천 영화라는 타이틀을 안 달고요. 네네. 보실라면 보시고 마실라면 마시고. 네. 영화 보는 스타일이 나랑 좀 비슷하다. 뭐 이런 분들은 알아서 찾아서 보시겠죠. 안 본 그치. 영화면. 그냥 나는 이런 영화가 좋더라.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영화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안 느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걸 준비한 게 아니라 영화에 대한 열정과 애정만 말하려고요. 그러려 애정하는 영화만 말하는 게 낫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볼 건데 네. 반응이 안 좋으면 뭐 하여튼 보고 판단할 테니까요. 네. 하여튼 뭐 들어보시고 뭐 하여튼 의견들 많이 남겨주십시오. 다음 주 영화 미리 소개해달라는 의견 있으시지 않나? 네, 그래서 저희가 그한 주에 하나씩 개봉 영화 하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해드릴 개봉 영화는 택시 운전사입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죠. 그렇죠. 네. 그걸 거라고 다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네. 뭐 지금 이제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네. 한 주에 하나씩 큰 영화들이 빡빡 나오잖아요. 네. 네, 다음 주는 택시 운전사. 다음 주에는 저 말고 황대리가 택시 운전사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황대리 웃음소리 큐! 선물 폭탄 코너. 친구 술 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은 덩케르크 보면 눈물 줄줄 흘리셨다는 서한맨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원인의 선크림, 애토미 선크림 받으실 분은 2J 스텔라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많이 밀어드려야 할 바로 그 상품, 유니코프 깔창 받으실 분, So Delicious님. 네. 축하드립니다. 김프로쇼의 첫사랑, 대구 수성교과 패철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은 덩케르크에서 잼 바른 빵이 인상적이시라는 얼로네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니코프 깔창, 여름이 되면 걱정되는 발냄새, 네. 근본적인 처방으로 발냄새를 없앨 수 있는 유니코프 깔창을 추천해드립니다. 30% 재구매율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뭐 하얀 언덕이나 술친구미나 싱코데마요 이런 네. 곳하고는 뭔가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했는데 지난달에 저희가 뭐 그런 걸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좀 이벤트 비슷한 거를 김 선생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자, 일단 유니코프 깔창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선물로 이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후기를 좀 저희 게시판이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네. 저희도 이제 유니코프 깔창을 저희 멤버들도 좀 써봅시다. 네. 제대로. 그래요. 여태까지는 이제 약간 신발창에 껴놨다가 그 신발을 잘 안 신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야기해보고 우리가 싱코데마요나 이런 데들보다 신경을 많이 덜 쓰리다 보니까 유니코프 대표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야, 생각보다 효과가 없네요 라고 아쉬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김프로쇼가 그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한번 화력이 딱 터지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여러분들 유니코프 깔창 오늘부터 사재 끼실 준비 해주시고 예, 카드 한도 비워주시고 예, 무통장 임금 할 돈 준비해주시고 이제 수줍당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수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네. 예. 그럼 우리가 개평을 통해서 이제 안수주부하는 컨셉으로 지금 탈바꿈 중인 건가? 수줍은 사람이 없잖아. 우리 셋 다 전혀 안 수줍어. 막 애드립으로 살거나 황대리 봐 뭐가 수줍어 얘가. 거침없이 살기 때문에 네. 그래요. 더 이상 수줍어하시면 안 돼요. 이제. 네. 유니코프 깔창을 위한 그 김프로쇼 가족들과 서로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제가 지금 머리로 짜고 있으니까 네네. 예,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영화 군함도 얘기하겠습니다. 건국의 길에 최고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전설의 팟캐스트 김프로쇼 나가신다. 길을 비키고 머리를 조아리고 만세를 외치고 풍악을 울려 어깨춤을 추고 콧노래를 부르며 구독하고 다운로드하고 하트 누르고 길을 쫓고 세우고 정지하여라. 저는 호야 PD입니다. 네, 김포쇼 2부는 영화 군함도로 함께합니다. 군함도 어떻게 보셨어요? 할 말이 좀 있네요, 영화가. 논박의 소재가 상당히 그 떡밥들이 많이 등장하는 영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늘상 말씀드렸지만 류승환, 최동훈 이런 감독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제
기대를 하고 뭐 이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류승환 감독 거는 나오면 보고 소장하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네. 근데 어땠을까? 뭐 이 얘기는 차차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배 감독님? 항상 황 대리가 하는 말을 다시 곱씹었어요. 네. 기대하고 봤구나. 아, 네. 야, 패를 너무 일찍 간 거 아닙니까? 기대를 너무 하면 영화가 애가 시장이 반찬이듯이 기대는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래도 어쨌든 역대급의 타이틀이 몇 개나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기 걸맞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영화 군함도 시작하겠습니다. 我々は広告新民なり心より歓迎いたします 사장님, 조선분이시죠? 저하고 같이 온 딸내미가 이소희라고 한참 아직 어린 년이라. 강옥은 반도 호텔에서 하나뿐인 딸과 함께 악단을 이끌고 있는 남봉꾼입니다. 강옥은 어느 날 일본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형사의 말에 속아서 악단을 이끌고 일본으로 향하죠. 하지만 배가 도착한 곳은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 온 지옥섬 군함도. 강옥은 뒤늦게 자신이 조선 형사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강옥과 함께 배를 타고 온 이들 중에는 종로 일대를 주름잡던 칠성, 일제치하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살아온 말년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조선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윤학철 선생도 함께 있죠. 이들은 해저 1000m 막장에서 위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윤학철을 구하러 광복군 박무영이 군함도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강옥은 자신의 딸과 함께 윤학철을 따라 탈출을 시도합니다. 끔찍한 역사 속 섬의 탈출기를 다룬 영화 군함도입니다. 네. 혹시 한 줄 평부 더 가야 되나요? 한마디 총평. 네. 한마디 네. 총평. 누구부터 네. 해볼까요? 오늘 뭐 전 뭐 고정이 아니니까. 마지막이니까. 네. 전 달라요? 네. 제목이 에러다. 제목이 에러다. 네. 오, 제목이 에러다. 군함도란 제목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논박이나 흠이 별로 흠결이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 네. 자, 배 감독님은 좋은 식재료가 좋은 음식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식재료의 존중에서 시작된다. 긴데 한마디로 해달라니까. 네. 안 끊고 했으면 한마디 아니야? 네. 아무튼 식재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네. 말씀이셨고 저는 제 마음을 담아가지고 돌아와요 주먹이 운다. 아, 네. 뭐 돈도 그렇고 스케일도 그렇고 뭐 없잖아 이제. 네. 아쉬울 거 없잖아. 네.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다 했는데 저는 주먹이 운다가 훨씬 좋았다. 그립습니다. 네. 그때가 이 류승환 감독의 아예 맨 처음에 그 뭡니까 맨 처음 작품 죽거나 나쁘거나. 죽거나 네. 나쁘거나는 이제 없을 때 네. 굉장히 힘들게 만든 작품이니까 뭔가 패기가 살아 있지만 이렇게 아쉬운 게 많은 작품이라고 한다면 네.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상업 영화에서 그때 그 패기가 사라지지 않은 작품이 주먹이 온다 정도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운 게 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혹자들은 하잖아요. 약간 한계가 있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작품이 나온다. 창작자는 배고파야 돼.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고 그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자꾸 나올 때 되게 이제 저의 입장은 되게 좀 이렇게 씁쓸한데. 자, 그러면 저희가 네. 그 스포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네. 왜 그런 한 줄 평을 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가장 많은 스크린 수와 가장 많은 제작비 그리고 초호화 캐스팅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상당히 힘든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소재 이 모든 게 모여 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라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재료들이 모여 있으면 사실 그럼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영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인 건데 역사에 남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잖아요. 스코어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 뭐 전 세계에 뭐 트로피를 휩쓸 수도 있고 하여튼 아니면 그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러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을 만큼 정말 내가 보고 할 말이 잃을 만한 영화였으면 했거든요. 제 기대가 너무 컸던 거죠. 네.
이런 기대에 뭐 미칠 영화가 뭐 영화 역사에 몇 편 있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오는 아쉬움? 그게 식재료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는 이유일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 선생은 어떠세요? 저는 제목이 에러란 건 뭐냐면 군함도라는 제목이잖아요. 그거는 군함도라는 제목은 예를 들면 명량 같은 제목인 거예요. 팩트는 거야, 팩트. 그 사건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군함도라는 제목이 아니었고 어떤 가상의 군함도의 환경을 차용해서 썼던 판타지라면 재밌게 봤을 것 같아. 아예. 네. 네. 이거는 확실하게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를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의 군함도란 영화는 차라리 군함도를 모티브로 한 어떤 장소에 대한 영화였다라고 하면 훨씬 장르적으로 그냥 재밌게 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아쉬움이에요. 그래서 네. 제목이 에러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도거나 무슨 뭐 네, 차라리 다른 네. 아. 네. 뭐 혹은 그러니까 모두가 군함거를 떠올리지만 네. 그렇죠. 모티브를 가져와서 그쵸. 뭔가 가상의 네. 섬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광해라는 영화가 그렇잖아요. 광해는 물론 픽션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니까 넌픽션이지만 명백하게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모티브를 따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인물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차용된 시나리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린 쉽게 거기에 대해서 몰입하고 동화되고 뭔가 이제 감독의 상상이나 연출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는 폭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군함도라는 이름을 딱 갖다 박는 순간 비교 대상이 실제 있었던 팩트잖아요. 빗댈 게 없죠. 네. 어딘가에 빗대서 볼 수 없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면 광해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광해는 그 실록에서 다뤘던 거랑 많이 다른 픽션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저게 광해군 얘기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라고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그렇게 그게 왕자와 거지의 한국판처럼 보이기도 그렇죠. 하니 네. 일종의 다른 네. 이제 빗대어 볼 수 있는 우월을 읽히니까. 네. 근데 저도 그래서 아까 이제 식재료 얘기를 한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건 것 같아요. 저는 뭐 초밥을 엄청나게 이제 감시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초밥을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식재료의 맛이라고들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걸 첨가하지 않은. 네. 근데 이를테면 그게 뭐 연어 뱃살인데 연어 뱃살을 잘 점여가지고 딱 내놓으면 되는데 자 여기 어울리는 양념은 내가 개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양념을 한 느낌? 그냥 연어 뱃살만 딱 내놓으면 되는데. 네. 근데 그러면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연어 뱃살은 양념을 하면 안 되냐. 그럴 경우에 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럼 그 양념이 정말 기가 막히던가.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그거던가. 뭐 이런 네.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연어 뱃살덮밥이 아니라 그냥 편의점 도시락에 들어있는 제육이다 하면 이런 왈가왈부가 아예 나오지가 않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너무 강력한 소재를 가져와서 이루어야 할 게 있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선함이랄까요? 네. 패기랄까요? 이런 게 언제부턴가 베를린도 네. 그랬고 좋은데 본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상업 영화에 이걸 충실하게 잘 따라가서 세련되게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류승환은 패기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뭔가 조금 아쉬움으로 조금 남더라고요. 애정하는 감독을 계속 지켜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또 할 수 있는 얘기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이즈가 계속 커지고 영향력도 커지고 그래서 뭔가 투자한 사람들 이름 싹 빼고 그냥 배우 이름부터 바꿔 뭐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영화 시장 내지는 영화계 네. 뭐 이쪽에다 미치는 영향이 이제 커지고는 있는데 작품으로 보면 엣지가 자꾸 사라져가는 느낌이 한편으로 조금 들어가지고 그냥 뭐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제 네. 네. 취향 때문이니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지 않나. 야, 2부에서 할 얘기가 이제 계속 이제 쌓여가고 있네요. 네. 네. 우리 여기서 차곡차곡 이제 밑밥들을 깔고 있는 거야. 네. 그럼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영화에 대한 기본 정보를 그러면 제가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26일 날 개봉했고 132분입니다. 길어요. 15세 관람가. 죽고 하는 장면이 꽤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15세로 맞췄고 네. 류승환 감독입니다. 황정민, 소지섭, 송중기, 이정현, 김수환, 김민재 그리고 이경영. 네. 왜 이경영 그리고 이경영이라고 넣었을까? 네. 그리고 네, 영화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이경영. 김인우 씨가 또 나왔고요. 네. 저희가 앞서 다뤄드린 영화 여러 군데서 나왔었죠. 네네. 시마자키 다이스케 역으로 김원효 닮은 안 돼! 안 될 것 같은. 이번 편에선 좀 더 김원효랑 닮았더라. 네. 네, 그리고 정만식 씨도 네. 나왔고 네. CJ가 배급을 했고 네. 외유내강
류승환 부부, 네. 강혜정 씨하고 이제 두 분이 하고 있는 외유내 강에서 제작을 했고요. 네. 스크린이 제일 많죠. 여태까지 기록을 세웠어요. 역대 한국 영화 외화 통틀어 가지고 최다 개봉 스크린 수. 가장 많은 스크린으로 열었던 것으로. 네네. 2027개. 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스크린이 2,780 몇 개 네. 정도로 돼 있는데 네. 거의 다 틀었다는 거지. 물론 이게 2,700개라고 생각하실 때 2,700개 중에 2,020 몇 개였잖아요. 네. 그죠? 야, 어마어마하게 진짜 한 80% 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그러면 실제 영화관에 가보면 진짜로 80%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스크린에 영화를 하나만 트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매일매일 편성표를 보면 편성표라는 걸 짤 때 예를 들어서 메가박스 목동구의 1관 그게 이제 스크린 하나인 거예요. 그 1관에 하루 종일 이 영화만 튼다. 그러면은 스크린 하나당 영화 하나 이렇게 1대1 매칭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침 시간에는 딴 영화를 하나 편성을 해놓고 점심 12시부터 사람이 많이 오던 저녁 10시까지는 구남도를 틀어. 그리고 나서 12시부터 2시까지 프로를 또 하나를 넣어. 네.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스크린 3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스크린이 3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스크린 하나 영화 3개가 매칭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남도의 스크린 수, 압도적인 스크린 수를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스크린 개수도 개수지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에 주로 배치를 했다. 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지간한 시간에 극장 가면 구남도만 있다고 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대부분 선저운대에 있다. 네. 있는 거죠. 다른 영화도 물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대가 아침 또는 저녁, 늦게 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비슷한 거예요. 아니, 제가 서울로 나올 때 제가 경기도민이라 네. 경의선을 자주 애용하는데 일단 경의선 시간표보다 약 2배 많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경의선을 탈 바에 어. 바로 트는 구남도를 보는 보러 게더 들어가는 게 더 빨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좋을 수 있어요. 구남도를 보러 가는 경우는 그렇죠. 좋아요. 왜냐면 스크린 크기도 고를 수 있고 그럼요. 스크린 크기와 시간을 다 고를 수 있어. 그럼요. 네. 다 있거든. 거의 2-30분 단위로 영화를 볼 수 있어요. 네. 네, 지금은. 그렇죠. 근데 이제 구남도를 봤다. 나는 다른 영화 볼 거다. 그러고 가면 없어요, 영화가. 난감하죠. 네. 없지요. 막 시간대가 막 밤 어디 막 이렇게 가 있고 네. 영화를 찾아도 막 어디 막 먼데 찾아가야 되고 그렇죠. 좀 불편한 상황인 건데요. 네. 영화란 게 여러분 물리적으로 평균 2시간 정도 잡고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그러면 2시간 상영 시간을 해서 앞뒤로 20분씩 해서 청소하고 정비하는 시간. 그러면 약 2시간 40분이 편성의 한 단위예요. 네. 그래서 그 단위로 영화들이 뚝뚝 끊어지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교차 편집을 하기 때문에 통상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텀을 두거든요. 영화에서 영화로 넘어갈 때. 네. 근데 지금은 구남도는 거의 20분 단위로 다음 영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촘촘하게 편성되어 있는가를 그렇게 느껴보시면 좀 실감이 되실 거예요. 네. 하여튼 뭐 CJ가 작정하고 이렇게 욕먹을 것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뭐. 그래도 네. 뭐 욕은 욕이고 네. 모르겠고 네. 우리는 이번에 하나 찍어야 됩니다. 네. 그래 그냥 갖다 박은 거라서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죠. 스코어 나와야 된다. 네.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리고 네. 네. 어쨌든 평론가들의 평점은 평타 수준이 아닌가. 뭐 그렇게 막 대단히 4개 이상 준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렇다고 3개 밑으로 떨어진 사람도 찾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만들진 않았으나 와 이걸 뭔가 기대하는 것만큼 뚫고 나갔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우리 평식이 오빠 3개 주셨습니다. 촬영과 미술만 평가하겠다. 네, 박은영 씨 3개. 국뽕과 감성팔이 없다고 누가 말했나. 이주연 씨 3개. 역사의 비극을 스펙타클로 전시할 때 불편함이 턱 걸린다. 김혜리 씨 3개. 더 많은 얼굴을 액션의 중심에 두려는 숨찬 야심. 류승환의 전쟁영화. 황진미 씨가 3개 반. 억눌린 이들에게 탈출은 가장 적극적인 저항이다. 내용을 가지고 평을 쓴 게 이분밖에 없어. 그래. 네. 그 뒤로도 없습니다. 장영엽 씨가 3개 반. 압도적인 부분, 아쉬운 전체. 이용철 씨 3개 반. 나의 길을 가겠다던 류승환. 생존의 일기로 한 점을 찍었다. 뭐 이렇게 3개 혹은 3개 반 정도인데 3개 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정도죠. 네. 통상 4개 이상을 줄 때는 이제 뭔가 굉장히 이것만에 무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4개를 주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흥행 예상. 지금 저희가 일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어서 네. 집계는 공식 집계는 토요일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개봉했으니까 수, 목, 금, 토 이렇게 4일간 개봉을 한 수치인데 네. 314만이에요. 토요일까지 314만. 314만. 그래서 하여튼 뭐 빠르죠. 네. 뭐 1000만을 넘을까. 뭐 BEP는 대략
한 800만 정도 찍어야 얘가 제작비가 그러면 얼마로 공개됐나요? 제작비가 총재가 아마 260억인 것 같아요. 순재가 22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P&A가 P&A가 한 40억 들어가가지고 260억. 260억인데 800만이다. 저는 제가 계산했던 수치랑 좀 다르네요. 기사들이 좀 있는데 네. 조선일보에서 나온 거 보면 손익분기가 700만이다 이렇게 나온 데가 있고 P&A 비용이 조금씩 축소되는 경향도 있으니까. 왜냐면 700만이다. 그러면 쉽게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곱하기 만 하세요. 그럼 700억이잖아요. 네. 700억에서 반뚝 잘라가지고 극장 줘야 돼요. 350억이잖아. 350억을 가지고 이제 나눠 가지는 거예요. 뿜빠이를. 네. 그때부터 배급 수수료 나가고 P&A 비용 나가고 뭐 나가고 등등 해가지고 쭉쭉쭉쭉 빼면 제작비가 그래도 한 3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러면 어쨌든 최소 700만, 800만은 넘어야 네. 쉬운 말로 똔똔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첫 주말 아직 지나가기 전이니까 토요일까지 한 310만이면 한 반절 정도 온 거니까 네. 뭐 제작비 뽑는 데는 큰 무리 없지 않겠나. 이번 주말 지나면 400만이 넘을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오늘이 지나면 독식한 스크린 수와 그쵸. 스코어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게 엄청난 지금 속도다라고 하긴 하는데 비교해보면 더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갔던 영화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찾아왔지. 2015년에 베테랑 본인 영화가 있었는데 최종 스코어가 1341만. 그렇죠. 예.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때 개봉 전에 몇 명이 봤냐면 25,000명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꼼수를 안 쓴 거예요. 무슨 뭐 그 개봉 전에 유료시사. 유료시사하고 막 이런 거 안 해가지고 25,000명 봤는데 개봉 첫 주 토요일 어쨌든 토요일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개봉 첫 주 토요일 날 몇만이 봤냐면 203만 명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빠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크린도 957개에서 시작해서 942개, 984개, 1034개. 1000개 언저리로 왔다 갔다 1000개 했네요. 약간 이제 네. 왔다 갔다 하다가 반응이 좋으니까 그 뒤로 이제 쭉 치고 올라간 케이스인데 2016년에는 1000만을 넘은 영화가 이제 부산행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최종 스코어가 1156만이었는데 요거는 꼼수를 좀 썼지. 그래서 개봉 전에 56만이 봤어요. 유료시사를 어마어마하게 하더라 진짜. 유료시사 야, 엄청 했어 그렇죠. 이거. 그래서 한 50만 정도는 일단 기본 따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이거는 개봉 첫 주 토요일, 그러니까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가지고 4일 동안 몇 개를 봤냐면 412만이 봤어. 첫 주말에. 네, 근데 412만. 스크린은 1,500개 정도로 시작했거든요. 1,571개에서 시작해서 1,613, 1,667, 1,788. 그러니까 뭐 1,500개에서 한 1,800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쭉 치고 올라갔고. 점차 늘렸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4일 만에 412만. 곡성을 보면 이거는 이제 15세 관람가인데 680만 나왔거든요. 네. 뭐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하여튼 하다하고 네.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던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기괴한 영화의 기괴한 흥행이었지. 그렇죠. 근데 요게 개봉 전에 그래도 이것도 뭐 꼼수를 좀 썼나 봐요. 그래서 한 17만 정도 개봉 전에 봤는데 요게 개봉 첫 주 토요일 날 231만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125개에서 시작해서 1252, 1471, 1485 그러니까 1200개에서 1500개 사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쭉 올라간 케이스인데 그거에 비하면 고남도는 지금 2027개에서 시작해가지고 1961, 1988 다시 토요일 들어서 2019 그러니까 뭐 2000개를 왔다 갔다 지금 하는데 4일 스코어가 지금 314만이니까 느린 거예요. 저렇게 따지면. 빠르지 않은 네, 거예요. 느린 거야. 네. 그렇죠, 그렇죠. 원래 저 정도 스크린 점유를 했으면 정확히 곱하기 2까지는 아니더라도 1.5배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한 500만이 훌쩍 넘어갔어야 네. 지금 되는 건데 네.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아마 그래서 CJ 내부적으로 지금 전략회의 열심히 할 겁니다. 네. 평도 지금 갈릴 테고 욕은 먹고 있는데 뭐 욕 먹더라도 일단 질르자라고 한 건데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하신 김프로님이 소개해준 영화들과 제작비를 그냥 단순 비교해보면 적게는 1.5배, 많게는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영화들이니 그렇죠. 네. 약간 고민이 좀 깊어지겠네요. 그러니까 CJ 입장에서는 이미 제작비도 굉장히 높고 네. BEP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숫자 자체를 맞춰야 되지만 BEP 그 이상이 목표인 작품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네. 올여름 흥행에 1등을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쇼박스든 롯데든 뉴든 다 경쟁자니까 올여름에 그래도 우리가 1등 했어. 1등 찍어야 돼. 근데 작품은 구남도잖아요. 다른 건수가 없어요. 구남도로 무조건 1등을 찍어야 돼. 네.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스코어를 최대한 많이 높이는 게 이제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목표량 대비
좀 굉장히 처지는 스코어인 거예요. 그쵸. 지금 1300만을 찍은 베테랑하고 비교를 해도 이거 뭐 900개로 시작해가지고 1300만을 찍었는데 네. 지금 이거 2배가 넘는 거를 지금 몰아붙였는데도 안 나오거든요. 게다가 제작비가 저 정도까지 투여됐으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명량을 넘어서자라는 야심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 정도 스코어가 나와줘야 이제 좀 성공했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니까 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CJ가. 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는 보게 하자. 그렇죠. 올여름에 이 영화를.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스크린을 이렇게 많이 틀 일인가라는 게 당연한 귀결일 수 있죠. 네. 명량이 2014년도 영화예요. 저희 3년 전 영화잖아요. 네. 그러면 군함도 정도 사이즈의 영화와 제작 기간을 계산해보면 2015년에는 투자 결정이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명량이 대흥행을 했던 그 해의 바로 다음 여름, 1년 뒤쯤에 야심찬 기획인 거예요. 명량을 뛰어넘자. 그 정도 그 사이즈로 그 정도 투자를 과감히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제작해서 후보정하고 편집해서 이번 여름에 개봉한 걸 거란 말이죠. 명량이 1100개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뭐 지금 군함도보다 절반 가까이 적었는데 네. 이때 4일 만에 351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반절 적은 상태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거예요. 네, 314만이니까 네. 뭐 한 40만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니까 네. 지금 가성비로 따지자 그러면 굉장히 지금 속이 타겠죠. 저속도로 비켜보면 명량 같은 스코어로 달려가려면 스크린이 2000개잖아요. 그러면 350만이 아니라 450만, 500만 가까이가 나와줘야 돼요. 한 500만 정도는 찍었어야죠. 네. 그러니까 저는 빙의를 해보는 겁니다. 2015년 여름에 CJ 투자배급팀에서 군함도란 작품을 투자하겠다. 결정했을 사인했을 때 제작비 350억 얼마 이렇게 쫙 하겠죠. 그럴 때 모든 대기업에서 이제 목표,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쓰게 되는데 1번이 아마 대한민국 넘버원 박스오피스 갱신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위해서 개봉 시점에 최대 스크린 수를 잡는다는 거는 지금 논쟁이 뭐 벌어지고 있지만 이미 그때 결정된 팩트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어떻게 달성할까요? 못 달성 아니에요. 정말 단호하게. 사람이 왜 이렇게 못 갑니다. 그래요? 그래요. 야, 여기서 한번 또. 저는 간당간당하게 1000만을 맞추거나 950만 아, 정도로 봅니다. 900만에서 1000만 사이.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사실 1000만을 넘어서는 시점은 어떤 그 영화 자체가 신드롬이 일어나야 돼요. 그 신드롬이 일어난다는 거는 최소한 그 기간 동안에는 문화계 이슈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겨울왕국조차도 하나의 문화 현상처럼 봤어? 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군함도는 저 보고 나니까 야 군함도 봤어?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는 아니겠더라. 영화가. 네. 네. 이슈가 돼서 여러 가지 입장이 난무해서 문제작이 되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려 흥행몰이를 하는 영화도 있고 그게 필요한 영화도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군함도 해가지고 유승환 감독의 다음 작품 기획을 해서 찍을 때 전략은 재고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보러 와야 할 만한 영화로 포지셔닝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지금 별점 1점 주면서 막 테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하는 걸 보면 그게 실패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은 집회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욕하지만 훌륭하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이미 너무나 강력한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막 보는데 근데 봤더니 그렇게 나쁘지 않아. 야, 이때까지 못 보던 뭔가 있어. 우리는 왜 이런 영화를 아직까지 못 만났을까? 하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의 입장이었고 그리고 나서 근데 좀 아쉽더라. 네. 뭐 이런 식의 전개가 돼야 되는데 군함도는 이미 그런 논란의 빌미가 있었고 시작되자마자 그 반론이 너무 빨리 나오고 있다. 입소문 자체가. 그래서 아마 못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얼마 정도 보십니까? 그래서 1000만은 넘을 거예요. 1000만을 못 넘기면 이거는 배급사와 극장의 능력을 의심받는 사건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 넘기지 않을까? 빠따를 쳐서라도 1000만은 맞출 건데 네. 그게 작품의 힘이나 이런 걸로 달성된 게 아니라 어거지 1000만일 거라는 예상인 거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게 1000만 간당 또는 950만 후반대라고 보놓거든요. 네. 네. 군함도는 이제 올여름을 대표하는 박스오피스를 이끌어갈 영화로 이미 올 초부터 예상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택시 운전사와 군함도 두 개가 끌어갈 거다.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기대가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 네. 기대 반, 네가 얼마나 갖고 오는지 한번 보자. 요런 마음 반. 네. 그래서 군함도라는 작품이 이제 지난주에 딱 까졌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 제 아무리 배급사가 힘을 주고 또 극장에서 몰아줘도 1,500만, 1,700만을 달성하는 신드롬을 만들어낼 힘이 없어 보여요. 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뭐 욕을 먹을 걸 각오하고 열었기 때문에 1,000만원 넘겨야 네. 그래도 어쨌든 뭐 BEP가 700만이라는데 네. 네. 그 정도에서 끝날 수는 없고 네. 자존심상 1,000만원 넘겨야 할 텐데 그래야 뭐 역대 1,000만 이상 영화 하면 뭐 거기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를 목표로라도 할 텐데 두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똑같은 얘기를 하면 재미없잖아. 그래.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르게 뭔가를 해볼까 하다가 방금 생각난 게 있어. 떠올랐어. 우리 김상조 위원장이 아, 뭔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 그렇지. 네. 이걸 가지고 뭔가 얘기가 됐는데 이거를 가만둘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다른 것도 틀어라 라고 돼버리면 작품 자체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BEP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다. 호로록 정말? 빠질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지. 선제적 대응이 엄한 데서 나올 수 있다? CJ는 당연히 이거를 1,000만 넘겨야 되니까 계속 유지하려고 할 텐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스크린 독과점 얘기로 만약에 막 문제가 불거지면 네. 이거 하지 말고 하세요라고 하면 그걸 야. 신경 안 쓸 수 없거든요.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어요. 뭐냐면 군함도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번 일주일밖에 없어요. 다음 주부터는 택시 운전사가 들어옵니다. 네.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1,000개 단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때부터는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명분은 슥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나눠 먹을 테니까. 그렇지. 예. 그래도 그래. 그래도 오랜만에 애드립으로 이상한 소리 했는데 살려줘야 돼. 그래도 예. 아니 뭐 안 그렇기를 바랍니다만 네. 그럴 만약에 수도 김상조 있겠다. 위원장 입장이 나온다면 이번 주 중에 나온다. 이번 주 중에 이번 주 중에 나와야만 한다. 왜냐면 택시 운전사만 영화요? 다른 그러니까. 영화도 있잖아. 그래, 그렇지. 다른 영화 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영화들이 막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몰면 그거에 미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작품이 그러면 이제 줄어들었을 때 네. 한 1,000개 밑으로 뭐 이렇게만 900개, 800개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도 네. 그럼 쭉 계속 이렇게 뒷심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택시 운전사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군함도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밖에 없어. 사실상 일주일이었어요. 네. 그 일주일 동안에 500만에서 600만을 달성했어야만 해. 네. 못 갈 것 같다는 거지. 네. 택시 운전사가 네. 다들 어쨌든 초유의 관심사였죠. 우리나라 영화 대표 주자들이 어떤 식으로 붙을 거냐. 서로 윈윈하는 안전한 어떤 걸 그래도 조금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다음 주에 튼다는 결정이 어쩌면 택시 운전사 영화를 만드는 쪽의 입장이 좀 자신 있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택시 운전사가 쇼박스잖아요. 그러니까 CJ와 쇼박스가 항상 전통의 라이벌이었는데 네. 한 주를 그냥 기다려 준 거죠. 기다려 준 거야. 그치. 예. 네. 그리고 나도 여름 장사 해야 되니까 더 이상은 못 기다려. 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맞붙기는 그렇고 오히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기상 먼저 개봉한 영화가 뭔가를 선점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한 주 늦게 개봉했을 때 이점이 많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때로는 그렇죠. 왜냐면 그 영화가 내가 시기를 뺏겨서 먼저 개봉한 시기를 놓쳐서 라이벌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 안타까운 게 보통의 입장인데 그게 아니라 걔네 입소문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게 우리께 좀 나아라는 얘기가 돌면 늦게 개봉한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런 보관을 생각했다고 하자면 일단 자기들 콘텐츠에 대한 쇼박스의 자신감 그리고 군함도에 대한 어떠한 뭐 이런 예측을 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 이미. 대표적인 케이스가 럭키죠, 럭키. 럭키.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왔다가 네. 다 숨었는데 폭망하고 네. 럭키가 700만을 넘었죠. 그렇죠. 거의 정확한 케이스들이 매년 벌어져요, 사실은. 매년 여름이나 겨울 시즌에는 이 두 회사는 늘 맞붙는 회사잖아요. 네. 딱 3년 전으로 가보죠. 군도와 명량이 붙었었어요. 그때는 회사가 뒤바뀌어 있었지. 군도가 쇼박스였고 명량이 CJ였어. 네. 군도가 폭망하고 명량이 그거를 홀딱 받아먹었죠. 음. 올 여름은 과연 누가 받아먹을 것이냐. 근데 택시 드라이버를 저희가 시사에서 봤잖아요. 둘 다 비실비실할 것이다. 저는 약간 한 표 던진다. 그치. 네. 오히려 요건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네. 있는데, 뭐 하나가 압도적으로 이길 만하지가 않더라고. 그렇지 않다. 네. 예, 그거는 조금, 좀 그렇다. 이순신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 김구 이게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자, 아무튼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추천은 많은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장르 오락물로서는 꽤 대한민국 만듦새의 수준을 높이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집단 탈출극들이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한국 영화의 그 제작 퀄리티를 굉장히 올린 작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큰 기대를 막 이게 팩트에 기반하고 의미가 뭐고로 생각하지 마시고 피서 한번 가자라고 네. 하실 만한 분들이라면 대한민국 모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네. 배 감독님은? 저 심지어 뭐 다른 영화들이 동시에 많이 걸려 있었다 하더라도 보고 넘어가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비슷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가장 지금 여러 면에서 최정점을 찍은 영화다. 그렇죠. 보는 내내 돈 아깝다는 생각 안 든다. 안 들죠. 거기 더해서 사실은 좋은 의미도 가지고 나올 수 있다. 군함도 하시마 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던 분들은 그러니까 박열과 같은 효과도 얻으면서 그렇죠. 오락적인 요소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뭐 볼까? 영화 뭐 재밌는 거 없나? 하시는 모두에게 네. 일단은 추천을 드립니다. 군함도가 뭐 가면 군함도밖에 없고 뭐 이런 거는 정말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옳다는 건 아니고요. 그 네. 이제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음 편에 얘기를 좀 할 텐데 네. 그거는 만드는 사람들 얘기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세요. 편하지 뭐. 네. 아, 그럼. 언제든지 감이 있는데 얼마나 좋아. 네. 아는 배우가 한 명이 아니라 막 4-5명이 나오네? 때로 나오잖아. 저 뭐야? 하면서 보는 거에는 뭐. 물론 이제 상대적이에요.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가서 봤는데 네. 조금 모자라다. 그래서 막 이제 그거에 대한 분풀이일 수는 있는데요. 네. 만듦새가 모자라다거나 부족하다거나 뭐가 좀 이게 아쉽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무난하지 않나. 충분히 가서 보셔도 즐길만하다. 저는 군함도를 대략 한 15,000원 이내에 한정식 한 상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야. 땅이 만족하고 적당히 맛이 있어.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고. 네. 하지만 3만 원짜리 한정 식당을 기대하고 갔다면 실망하는다. 이런 차원인 거예요. 네. 각자가 싸우는 포인트가 있는 회사 극장으로 가서 보시라. 기왕이면. 그것이 훨씬 만족감을 배가시킨다. 네. 내가 CJ 포인트가 있다. 그럼 반드시 CGV로 가서 보셔야 되고. 쓰세요. 네. 그 포인트를 쓰시기에는 지금 이거만한 영화가 없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군함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며칠 후에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서두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동안에는 여러 가지 시도를 저희가 파일럿으로 막 해볼 거거든요. 많이 애정해 주시고 네. 같이 만들어가는 쇼니까요. 네. 많이 의견도 보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